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유감이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를 향해서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나아갔던 대한민국 대표팀이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축구협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했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약간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또 종결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주장을 맡고 있는데 그 두 팀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감독 때문인데 무슨 이야기를 한지 바로 최근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요르단과의 경기 유효슈팅 연계에 결국에는 졸전 2대0으로 패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3일간 휴식을 하기는 했고, 그리고 팀 분위기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분위기가 안 좋고 한마음이 아니면 어떤 팀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제 어떤 한 월드컵 출전 경험이 있는 축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쵸. 원팀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게 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진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경기를 딱 봤을 때 요르단이 초반에 굉장히 전반전에 엄청나게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치 도미넌스를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두 골을 이제 실점하고 나서 이때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때가 가장 힘들 때 아닐까요? 요르단은 뭐 대한민국 대표팀보다 특별히 힘들기 때문에 이때 주도권을 내줬을까요? 아니죠. 여기에서는 정신력이 굉장히 크게 발휘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의 체력적인 면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체력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점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대든 이강인 선수 대들었다라는 표현이 어쨌건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하극상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도 하기는 하던데,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몇몇 댓글들은 야, 이거 엄연히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다쳤는데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신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강인은 어린 시절 스페인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고 천재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클린스만 호에서는 중용되고 있는데 벤투 감독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벤투가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맥락은 벤투 감독이 원하는 어떤 전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미리 선발을 했었고 팀워크를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월드컵에 갈 무렵에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승선을 했고, 중용을 받지는 못했을지언정 어쨌건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벤투 때는 출전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린스만 호에서 중용이 되고 있다, 약간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쨌건 이강인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기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표팀 내부에서는 독불장국이라는 식의 어떤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이강인 선수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성이 강한 것도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전문가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이래요. 물론 팀이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개성을 좀 죽이거나 아니면 그걸 최대한 살려서 팀을 돕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운영 방향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주장이나 아니면 감독들이 어떻게 또 통솔을 해주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주장이나 감독에 대한 존중은 유럽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팀 내부에서 오히려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써있지는 않지만 이강인의 어떤 특출난 부분, 그리고 뭔가 좀 튀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국 정서랑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이 해석을 부추기는 그런 식의 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화적 차이와 존중 부족으로 인해 생긴 문제일까요?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설령 뭔가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이 두 선수 간의 문제, 혹은 이강인 선수의 어떤 개인 인성 문제, 이거 뭐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이강인 선수 테러하는 분들도 꽤 있던데, 정말 그런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국 기사를 좀 마저 살펴보면은
손흥민이 이제 4강전 패배 후에 고민하다가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나이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대표팀을 앞으로 또 승선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사건 때문에 대표팀 안 하고 싶다 난 팀을 떠나겠다 난 리더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워낙 겸손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팀 내 불화에 대한 실망감을 사후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이것도 완전 유도죠. 저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원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 이강인 선수가 뭐 굉장히 개성이 세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유럽 축구계에서는 훨씬 개성 많고 성질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토트넘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터진다는 것. 이거 탁구를 치려다가 완전 터졌다. 팀이 터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외국에서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어떤 이 안 좋은 소식이 외신에서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선수 개인 탓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똑같이 주장을 맡고 있는데 이 토트넘의 분위기는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거를 증명해준 선수가 바로 라두 드라구신이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건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responsibility 책임감을 준다는 거죠. 캡틴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게다가 측면에는 로메로, 메디슨처럼 이제 부주장들이 있습니다. 부주장들이 이제 보조하게 해 놓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tightest knit group. 이 니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입는 니트 있죠. 그렇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룹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 주장으로서의 능력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뭔가 망가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개인의 어떤 문제, 이강인 선수가 대들었다. 손흥민 선수가 통솔력이 없네.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존중하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이 앞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이 감독이 결국에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드라구신이 61,455명의 팬들이 지금 참석해 있는 토트넘 스테디움 이 경기장에서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이 결승골이 터졌을 때 막 뛰어가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게 아까 이제 기사 헤드라인에 있었던 이 장면인데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로 골을 넣었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쪽머리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바로 드라구신의 머리입니다. 드라구신이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존슨을 안아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드라구신만 뛰어간 게 아닙니다.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이 교체 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드라구신이 뛰어나갔고 게다가 그 앞에 뭐 파페마타사르도 뛰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뚝거리고 있는 데스티니 우도기까지 이 축하하기 위해서 절뚝절뚝 걸어와가지고 아이스팩을 달고 와가지고 막 안고 진짜 한 팀으로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패스 그리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존슨의 마무리로 이제 2대1로 끝났죠. 이 경기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던 그런 경기인데 그런데 외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짜 작은 순간일 수도 있지만 이 라두 드라구신이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북런던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증거 같은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이 결국에는 누구보다도 우선인 사실 그런 마음이 원팀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팀 동료가 골을 넣어가지고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을 때 교체 선수마저도 뛰어나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이런 장면 이게 결국에는 진짜 원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결국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 감독인 포스테코글루의 역량인 것입니다. 아까 봤던 한국의 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클린스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팀 내 분위기, 팀 내 서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팀 내 분위기를 잡아야 하는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 클린스만이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기사에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보고서 이강인 선수를 욕하러 가는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팀의 분위기, 이거는 손흥민 선수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능력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독이 진짜 이 분위기를 제대로 잡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클린스만 감독, 이 최초의 방관형 감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선수들 개개인의 잠재력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팀워크가 완전히 무너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왜 손흥민이랑 이강인이 져야 되냐라는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책임은 클린스만에게 있습니다. 이 팀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사실상 이 팀의 분위기를 개개인의 능력으로 최대한 무마하려고 했던 클린스만에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예고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토트넘에서 문제가 똑같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온갖 사고를 벌써 다쳤어야 됐습니다. 음바페의 손가락도 아마 부러뜨렸겠죠, 그러면.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하튼 저는 굳이 범인 찾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클린스만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가 무엇을 했는지도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추정에 대한 보도, 뭐 이랬대더라 저랬다더라, 뭐 주먹질을 뭐 할 뻔한 상황까지 갔다더라 어쨌다더라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만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에는 한국 축구 팬들의 엄청난 관심,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어떤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이미 이강인 선수랑 화해를 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선수 간에 잠깐의 어떤 마찰이 생긴다거나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운동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그 힘든 상황들을 같이 견디고 있는 그 선수들 가운데 사실은 어떤 분쟁이 안 생기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클린스만 체제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이 클린스만을 선임한 축구협회 역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협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역시 대한민국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제 축구 이거 뭐하러 보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면서 야, 이게 맞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라는 아낌없는 조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단순하게 언론의 어떤 방향대로, 혹은 이제 정말 축구협회가 이 기사를 풀었다면은 그 기사를 푼 방향대로 여론이 선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많이 의견 달아주고 계신데, 그 의견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그리고 생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혹은 같은 의견 다 좋으니 다양한 의견들 달아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